말리는 항상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후 의도적으로 교육 분야의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교에서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는 직업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25세에 그 일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도시 최고의 교사 중 한 사람이 되었고 그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녀의 개인적인 삶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구혼자 중 누구도 말리를 끌지 않았고 그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좋은 전망이 있었지만 어느 날 지역 문학 모임에서 그녀는 에드워드라는 훌륭하고 예민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지인은 점차 발전했습니다. 몰리는 그녀의 에드워드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너무나 세심하고 고상하고 낭만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왕자였습니다. 동화그는 심지어 몰리를 위해 시를 썼고 최고의 기사 전통에 따라 창문 아래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세레나데를 불렀습니다. 물론 몰리는 거절할 수도 없었고 결혼을 원하지도 않았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불쾌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돈 자루 위에 앉아 있는데 돈이 별로 남지 않아서 돈 걱정도 안 하고 결혼식도 인색하지 말아야지 혼자 대출을 받자 몰리는 한편으로는 머뭇거렸다. 물론 결혼식 날은 그렇게 되길 바랐다.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건 반면에 빚을 지는 건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 거였어. 대출이 뭐가 문제야. 다들 이렇게 살고 있잖아. 에드워드 어깨를 으쓱해. 금방 갚을 거야. 몇 번 갚아야 할 텐데 나머지는 잘 보상해 주세요. 그렇게 확신한다면 여자 쪽도 신랑의 계획에 동의해요. 물론 청년이 웃으며 신부의 뺨에 손을 얹은 당신은 정말 미인이니까 제가 할 거라 확신해요. 말리는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기뻐했지만 당시에는 에더드가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는 일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으로 혼자만 희생해야 했습니다. 말리의 친척들은 호화로운 결혼식을 하기로 결정하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리의 친척들은 그러한 계획을 지지하지 않았고 그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녀가 주장한 모든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 완벽한 결혼식을 위한 계획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결혼식은 일생에 한 번 호화롭게 보낼 수는 없지. 누구도 반대할 수 없어.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원한 대로 진행됐고 바다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했으나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해 그리스 대신 이집트로 가야 했습니다. 티겟은 친척이 구입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리스를 방문할 수 없어 불만스러워했고 휴가 내내 투덜거렸습니다. 반면에 말리는 가능한 한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새로 형성된 가족을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그녀의 연약한 여성의 어깨를 붙잡고 있을 뿐이지만 그들이 집에 돌아오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안심했습니다. 몰리는 즉시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드워드는 이전에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처럼 아내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도 없었고 이건 모두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정말 큰 집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말리는 생각했고 은행이 정기적인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맛있는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깨끗하고 말리는 모든 일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책을 언제 끝낼 건가요? 말리가 다소 짜증나게 물었습니다. 에더드는 자신이 있는 노트북에서 몸을 떼어냈습니다. 시리즈를 보고 그의 아내를 노골적인 짜증으로 바라보며 한 손으로 냄비에 있는 수프를 휘젓고 다른 한 손으로 커틀릿을 뒤집는 것은 예술입니다. 몰리 시간이 걸립니다. 글을 쓸 영감이 없어서 도저히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버튼만 누르면 하라고 그 사람이 대답해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말리가 너무 충격을 받아 거의 1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긴 속눈썹을 깜박일 뿐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내가 시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롱슈어 남자와 안 돼. 왜 롱슈어 남자 몰리는 포드를 뚜껑으로 덮고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미술교사를 위한 자리가 있어요. 나는 아이들과 함께 일할 교육학적 교육이 없어요. 에드워드가 불평했고 게다가 나는 시 외에는 어떤 예술도 인식하지 못하며 이 아이들의 낙서는 그 내용을 더욱 돋보이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최소한 2시간 동안은 교육적 교육 없이도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는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그의 변명 당신은 교육을 받은 미술사학자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교사로 일하기에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폭발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학생들이 스스로 짜낼 수 있는 이 낙서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평가합니다. 저는 예술가가 아니라 시인입니다. 비록 제가 예술가라 할지라도 모두가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하는 학교 아이들의 그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당신은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출금에서 에드워드가 비웃는 것 같군. 돈이 필요해. 당연히 모두가 돈이 필요해. 사랑의 보살핌과 부드러움을 감사하지 않는구나. 에드워드 몰리가 싱크대에 숟가락을 던지며 외친 것이 무엇인지 알지. 그리고 나를 어디에서 사랑하고 보살펴주는지 도와줄 수 있니? 집에서 잠깐 일 좀 해. 학교에서 일, 집에서 청소, 점심 요리하고 가게에 가면 바쁜 척만 해. 일하기. 에드워드가 진홍빛으로 변한 결과 몰리는 가슴 위로 팔짱을 끼고 도전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시인이군요. 당신의 최근 시를 보여주세요. 에드워드는 조용히 그의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몰리는 결국 그에게 미안함까지 느꼈습니다. 그는 창의적이고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그녀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알았으니 왜 이제 소리쳐야 합니까? 이해합니다. 몰리 에드워드가 이미 결혼했을 때 말했습니다. 사과하려면 알았어. 공석에 대해 물어봐. 내가 너무 압도당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일을 시작할게. 말리가 침묵을 지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여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돌아오는 남편에게서 등을 돌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그녀는 시간이 있어서 학교 교장실로 가서 에드워드 몰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훌륭한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지 설명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그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얼마나 뛰어난 예술 역사가였는지, 그가 글을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예술을 완벽하게 이해했고 제가 이해하는 일을 잘 할 것입니다. 학교 교장에게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교육을 받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직원은 6개월 전에 떠났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 남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주간의 시험 기간을 거친 다음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아, 정말 고마워요. 몰리 글쎄요. 별로 큰 일은 아니죠. 내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말리 훌륭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말리는 가르치는데 그토록 재능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학생들의 많은 부모님들이 개인 레슨을 요청하는 편에서 교사로 일하고 싶습니까?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 그들은 특별히 당신을 원합니다. 물론 지불은 별도입니다.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고 매우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몰리 훌륭하게 하게 되어 기쁘고 그럼 연락처를 알려줄게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일하는 것이 매우 즐겁습니다. 칭찬합니다. 타티아나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몰리 당신의 학교에서 일하게 되어 기쁘네요. 몰리는 이제 행복하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에드워드는 돈을 벌고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의 직업 소식을 승려의 철학적 지혜와 겸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남자는 간략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아내의 감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입장. 말리의 에피소드를 한 번 더 보러 갈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이해할 수 없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마차를 내리는 대신 학교에 취직하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알았어. 아마도 그는 단지 화가 났고 돈 부족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단지 어려운 시기일 뿐입니다. 말리는 에드워드가 일하러 가기 시작하여 거기에 있기를 꺼린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말리는 그를 침대에서 쫓아내야 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서 마지못해 준비를 시작하도록 아파트 전체에 소리를 지르라고 꾸짖습니다. 말리는 이런 식으로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에드워드는 일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아침에 소리 지르지 않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곧 감독은 그를 계속 일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리의 조이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드워드는 다시 책 작업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는 노트북에 무언가를 입력하고 노트에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리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도 않았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감독이 많은 사람들이 말리를 가정교사로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을 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15명이 그녀와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명했으며 말리는 어떻게든 매일 근무일에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아이들 한 명당 일주일에 한 번만 세션이었는데 부모님 말씀대로 없는 것보다는 나았지만 추가 레슨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부하는 것이 어쩐지 불편해서 몰리는 아침에 바퀴 달린 햄스터처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숙제를 마친 후 학교로 달려가서 수업을 하고 급히 밥을 먹고 집으로 달려갔다. 몰리는 쉬는 날 토요일에 하루에 2번 이상 과외를 받았다. 일요일에는 집을 청소하고 식료품을 사고 요리를 최대한 했다. 여자는 안개 속에서 보통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학생들의 숙제를 확인했다. 숙제를 하고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정신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몰리는 자신이 흥미로웠던 모든 것에 흥미를 잃었다. 그녀는 불규칙하고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때문에 삶의 즐거움을 전혀 얻지 못했다. 수면 부족과 피로로 인해 피부와 체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손톱이 부서지기 쉬운 눈 밑에 커다란 덩어리가 생기고 어떤 진통제로도 완화될 수 없는 온몸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신장에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1년을 살다 보니 상태가 안 좋아졌다. 몰리는 옛 지인들에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령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남편의 빚을 갚느라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몰리, 얘기 좀 하자. 그는 비극적인 한숨을 쉬며 무슨 일이냐며 몰리 무관심하게 물었더니 요즘 상황이 확실히 변했다는 걸 알았어요. 에드워드가 전혀 알아볼 수 없었어요. 인생을 즐기는 걸 멈췄어요. 일에 몰두했어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내가 집에 없는 줄도 모르고 아무 상관도 없잖아.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런 여자와 결혼한 게 아니어서. 이혼 신청을 한해 몰리는 웃거나 콧방귀를 뀌며 가세요. 우리 관계를 위해 싸울 생각은 없나요? 충격의 에드워드에게 물었습니다. 싸울 일은 없습니다. 몰리는 돌아서며 대화가 끝났다고 말했고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이 그녀를 영원히 떠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여주인이 한 명 이상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직장에 있던 사람은 말리가 사랑의 시로 가득 찬 남편의 공책을 열었을 때 체육교사가 에더디의 회사에서 자주 목격되었다고 그녀에게 암시했습니다. 모든 시는 우연히 소녀들을 위한 체육교사로 일했던 특정 멜러니에게 헌정되었습니다. 말리는 남편이 갑자기 학교에서 더 활동적이 된 이유를 깨달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생활에 너무 지쳐서 대결을 준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리는 에더드와 이혼했습니다. 그녀의 친척은 그녀가 대출금을 완전히 갚도록 도와준 다음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협의회의 가족협의회에서 말리는 이런 식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직장이나 과외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말리는 우선 모든 것에 무관심하다고 느꼈고 두 번째로 자신이 지쳤다고 느꼈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과외를 마치거나 최소한 수업이 필요하지 않은 여러 명의 아이들을 거부하는 것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마침내 말리는 집을 청소하는 동안 인생에서 약간의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고작 27세인데 40세처럼 보였습니다. 눈 밑에 살이 더 찐다. 야른 머리카락 부서지기 쉬운 손톱. 말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즉시 다른 여자로 바꾼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말리는 체육관과 미용실에 등록하고 음악학교에도 등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루함을 덜기 위해 그녀는 약간의 자유시간과 돈이 있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말리는 체중이 줄면서 몇 가지 결과를 보았습니다. 피부가 더 맑아지고 머리카락이 조금 더 굵어졌고 음악에 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끊임없이 피곤하고 짜증나고 불만족스러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녀가 마이켈을 만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 집에서도 그녀를 도왔습니다. 말리는 그가 그녀에게 제안했을 때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이켈이 1년 후 결혼식 비용을 직접 지불하기로 결정했을 때 말리는 임신하고 출산 휴가를 떠났습니다. 마이켈은 행복했고 아내를 돌봤고 말리는 남편을 사랑하고 이미 미래의 아이를 사랑했지만 인생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임신이 어려웠습니다. 말리는 3번 입원해야 했습니다. 임신을 모니터링하던 의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검사는 표준에서 미미한 편차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병력은 종합적으로 수집되었지만 무엇이 잘못될 수 있었는지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에너지 부족 과민성 어쩌면 머리카락이 빠졌거나 피부나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컨설팅 산부인과 의사가 또 다른 입원 후 말리에게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소녀가 인정한 경험이 있지만 그 당시 저는 재와의 관계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나빴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지만 유전학자는 의사에게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아기에게 불필요한 위험은 필요하지 않다고 제안했습니다. 초음파에 따르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아직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비정형적인 임신 과정을 겪고 있는 것뿐입니다. 산부인과는 이상한 주제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교과서와 같지는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다시 긴장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여자 몰리 며칠 후 의사에게 진료 의뢰를 받았습니다. 말리는 탯줄을 통해 아기의 혈액을 채취하는 등 몇 가지 불쾌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준비되었습니다. 말리는 남편과 함께 유전학자 상담에 왔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소식과 함께 유전학자는 말리의 차트를 보고 이 말이 그녀의 모든 것이 여전히 괜찮을 것이라는 여성의 약한 희망을 즉시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는 건강합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말리가 외쳤고 마이켈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고 나쁜 소식은 남자에게 나쁜 소식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몰리는 파브리병이라는 희귀한 유전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성 질환이라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모든 증상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의사 몰리는 울지 않으려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했지만 왜 그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녀가 인생에서 그런 처벌을 받을 만큼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의사 입장에서 상황이 끔찍해 보인다는 것을 이해, 하지만 현대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당신은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효소 대체 요법을 받고 질병의 증상을 거의 완전히 제거할 것입니다. 신장의 모든 통증 문제는 모두 이 질병의 증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다행스럽게도 귀하에 따른 건강하며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았지만 조언합니다. 병원을 떠난 후 더 많은 아이를 가질 위험이 없습니다. 말리는 정말 열심히 울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대가족을 원했지만 이제 그녀의 외동딸이 유전병을 앓지 않을 것은 운이 좋았지만 말리 자신은 모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선 마이켈은 아내를 부양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어리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도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했고 딸을 위해 값비싼 인공분유를 구입해야 했기 때문에 부모 모두를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딸 에이미가 1살이 되었을 때 마이클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몰리 미안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에이미에게 뭔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용서해 주세요. 마이클 아니 제발 당신은 그러지 마세요. 몰리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용서해라. 반복적으로 마이클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용서하지만 결함이 있는 가족을 원하지 않는다. 몰리는 동거에 들어간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딸이 그녀의 아이를 돕기 위해 말리는 그 여자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며칠 동안 누워서 계속 울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에이미와 말리를 모두 돌봐야 했습니다. 인생은 단지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온 세상이 거대하게 변했습니다. 매 순간 몰리의 남은 힘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그리고 에이미는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들은 몰리의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더 비싼 이유식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몰리는 직장으로 복귀해야 했지만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리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원장은 몰리를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몰리 무슨 일인지 원장이 직접 물었다. 난 그냥 지쳤어. 몰리는 인정해. 너 피곤하고 일을 할 수 없다면 아마도 변화를 고려할 때일지도 몰라. 직업상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몰리는 자기 귀를 믿을 수 없었어. 감독 측에서 불만이 계속되면 널 해고해야 할 거야. 너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해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원장실을 떠날 때의 몰리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날 저녁 몰리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살고 싶은 어머니 집으로 갔다. 그녀에게 자신의 삶을 생각나게 하지 않는 환경 말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바로 어제 그녀는 그 방들을 뛰어다니며 어머니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고, 이제는 그녀의 어머니가 딸과 함께 앉아 말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치병에 걸렸고 다시 약으로 살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여자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가문에 가보인 낡은 피아노로 갔습니다. 몰리의 영혼은 그가 쏟아내는 고통에 괴로워했습니다. 온 더 키즈에서 연주를 마친 후 자신의 멜로디를 연주하면서 그녀는 몇 분 동안 피아노 앞에 앉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치료를 받고 돈도 사랑도 희망도 없는 이 악몽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 사랑이 없는 몰리는 자신을 흔들었지만 딸 에이미는 그녀에게 힘을 주고 어머니를 위해 살게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몰리의 생각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소녀는 놀라서 움찔했지만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문 뒤에서 몰리가 물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새 이웃이에요. 최근에 여기 아파트를 샀어요. 남자 목소리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서 그 멜로디가 뭔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몰리가 문 앞에 있던 남자가 했던 사수를 잡고 문을 열었어요.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성숙해 보였지만 30대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에 연한 회색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고 몰리가 귀찮게 해서 안 돼 전혀 웃지 않을 거야. 더 듣고 싶은데 좋아하는 작곡가가 누군지 모르겠어. 말리는 미친 듯이 놀랐어. 그 남자는 웃었지. 작곡가가 누구지? 글쎄 나. 어깨를 으쓱 말리 불확실해. 와, 그 남자의 눈이 커졌어. 너 진짜 재능이 있구나. 알다시피 나는 음악 프로듀서야. 들리네. 매일 너무 많은 뮤지션들이 있지만 어쩐지 아무것도 나에게 와닿지 않지만 이건 단어조차 찾을 수 없는 일이야. 내 앞에서 연주하기가 부끄러우면 다른 곡을 연주해 줄 수 있니? 내 아파트에서 들을 수 있어. 말리는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섰다. 걱정 말고 아파트로 들어가세요. 몰리의 작품을 듣고 들어오세요. 프로듀서 제임스는 몰리를 설득하여 계약을 맺고 작업을 녹음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몰리는 잃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임스는 이제 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2년 동안 그녀는 변모했고 이제 유명한 연주자이자 작곡가가 되었고, 그녀의 음악은 극장, 오페라, 뮤지컬에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말리는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에이전시와 계약으로부터 안정적인 높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제임즈는 떨어졌습니다. 그녀와 사랑에 빠진 말리는 세 번째 결혼을 결정했고, 제임즈는 에이미를 자신의 딸처럼 사랑했고, 에이미는 친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빨리 제임즈 아빠에게 전화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프로듀서는 기뻐했습니다. 말리는 행복하게 살았고 약을 복용하고 주입을 받는 데 대한 불편함을 거의 중단했습니다. 콘서트 중 질병의 증상은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와우, 몰리가 잘 웃었어요. 오, 몰리 사랑스러워요. 몰리 에드워드가 그녀에게 칭찬을 줬어요. 예술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시는 정말 훌륭했어요. 진심으로 감동받고 놀랐어요. 고마워요. 몰리 차갑게 웃었어요. 뭔가 얘기하고 싶었나요? 시간이 별로 없어. 아, 그 남자가 웃었다는 걸 이해해. 현기증이 난다. 명예의 산돈 팬들의 군중 뭐 상관없어. 간단히 말해서 목을 가다듬고 한쪽 무릎을 꿇었어. 몰리야, 나랑만 함께 있기로 동의해. 오, 그만 멈춰. 몰리가 방해를 해서 그게 내 발라드가 시작된 거고 결혼 제안이 이어졌지. 난 우리가 이혼한 것 같기 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그래, 그래서 에드워드가 어깨를 으쓱한 건 처음부터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어. 그때는 너 자신을 놓아야 했고 난 그래야만 했어. 떠나요. 추악한 것과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이제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가혹하게 방해했습니다. 당신은 어려운 시기에 추악한 것을 남겼습니다. 매우 기사도적인 행동. 몰리, 당신은 나를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나는 너를 용서했다. 에드워드는 몰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가 터져나왔다고 말했다. 너는 나를 용서했다. 오, 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 알았어. 에드워드, 일어나서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너의 천사체육 선생님에게 가서 하지 마라.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지만 몰리,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는 그녀의 드레스를 잡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전혀 내 타입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을 지원하기를 거부했습니까? 몰리는 미소를 지으며 나는 시인이고 에드워드를 화나게 했습니다. 나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없습니다. 나는 태어났습니다. 글을 쓰려면 매일 영감이 필요해요. 당신은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죠? 나도 예술가이고 매일 영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고 사랑하는 딸이고 당신 같은 사람은 지지와 허용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당신의 본성을 더 잘 이해했다면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내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몰리 에드워드가 그녀를 쫓아가려고 소리쳤지만 제임스가 길을 막았습니다. 서커스는 그만둬요.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난 경찰을 부르고 당신의 온화한 시인 영혼을 괴롭힘으로 감옥에 보낼 것입니다. 기쁘네요. 개선됐어요. 몰리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키스했어요.